늦가을 목포 항동의 좁은 골목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문은 45세 나이에 대기업 건설회사의 차장이 되어 있었죠. 그날 그는 회사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재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의 노후주택을 보수해주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직접 살펴보는 봉사였지요. IMF 이후로 그에게 남은 습관은 오직 숫자와 일정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두고 살아온 그였지만 회사 방침상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배정받은 가구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층 끝방. 낡은 문 앞에 도착해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된 듯한 음악 상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금 장치가 헐거워진 문이 살짝 열리며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소파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슴에 찬 목걸이를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이건요, 엄마가 준 거예요. 돌리면 노래가 나와요. 소녀는 해문을 올려다보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해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해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선율은 20해 전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작은 오르골의 곡이었습니다. 공구상자와 톱날로 밤새 깎아 만들었던 그 음악상자였죠. 뒷면의 흠집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입자 이름란에는 윤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20해 전 사라졌던 그 이름이 여기 있었습니다. 채원아, 엄마 왔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흰 비닐봉지 속에서는 해조류 냄새가 났고 우산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해문은 제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미라는 놀란 표정을 애써 감추며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긴 왜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하려던 해문은 끝내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음악 상자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준 거 몇 번이나 고쳤어. 아이가 좋아해서 버릴 수가 없었어. 해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야? 9살. 그 숫자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자신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의 미라는 홀로 아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땐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미라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보낸 이별 편지 받고 며칠을 울었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었어. 해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문의 어머니가 체면을 위해 가사 도우미를 시켜 편지를 위조했던 것이죠. 아들이 가난한 집 딸과 사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해문은 생선과 귤 그리고 따뜻한 국거리 재료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라는 문을 반쯤만 열고 막아섰습니다. 이러지 마. 아이가 헷갈려. 그 말에도 해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게 만든 건 나였어. 몰랐던 것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어. 결국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채원이는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해문을 뚫어지게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집과 길을 만드는 사람이란다. 그럼 우리 집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어요? 보일러가 자꾸 꺼져서 엄마가 밤에 추워해러. 해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해문은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동여관과 인근 쪽방들의 보일러와 창틀 전기 배선을 우선 교체하라고 지시했죠. 직원은
재개발 구역이라 비용 대비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무는 단호했습니다. 따뜻함은 비용이 아니라 기준이야. 사람이 사는 곳이면 따뜻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고기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서울로 올라간 해무는 약혼자 도연과의 드레스 피팅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도연은 방송국 앵커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주거 프로젝트 대출을 쥔 은행 고위 임원이었죠. 요즘 변했어, 해문 씨. 누굴 만나는 거야? 해문은 진실의 절반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죠. 며칠 뒤 도연은 사설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항동의 작은 반찬 가게와 윤미라 그리고 채원이의 존재까지 말이죠. 그녀는 직접 목포까지 내려가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에 선 도연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얇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조용히 떠나요. 그 아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미라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협하는 건 비겁한 일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가게 불을 끄고 아이의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바로 그 시각 해무는 서울에서 협력사 계약 취소 연락을 연달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문이 목포에 도착했을 때 항동 여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배 타러 나갔다오. 짐도 별로 없이 그냥 훌쩍 떠났어. 해문은 목포역과 북한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그러다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채원이가 종이에 집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니, 아빠. 그 한마디가 해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미라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 내 자리로 가. 해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 이제야 알았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미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내 결정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생겨.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해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책임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책임임을 그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모두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문은 먼저 도연을 만났습니다. 약혼을 파기하자고 했죠. 미안해. 거짓말하며 살 순 없어. 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이 바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거야.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해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였습니다. 강남의 오래된 저택 거실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체면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내가 그걸 모르니? 해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죽은 건 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죽인 건 제 사랑이었고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로 선명한 순간과 흐릿한 순간이 교차하고 있었죠. 해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미라의 딸이자 어머니의 손녀예요. 이름은 채원이고 9살이에요. 음악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어머니가 빼앗은 행복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니, 내 손녀란 말이니. 그날 저녁 어머니는 목포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항동시장 골목에서 마주한 손녀 채원이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오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구나. 너무 늦게 왔구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채원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할머니.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해무는 회사 프로젝트 기한을 전면 재편했습니다. 고급 분양 대신 서민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소규모 임대주택과 노후, 건물 리모델링에 집중했습니다. 겨울 한파 대비 창호 개선 사업도 시작했고 골목마다 공동 보일러망을 설치했죠. 생활 온도를 기준으로 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초기에는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동네 교회와 수협, 그리고 신협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조금씩 호응하기 시작했죠. 따뜻한 집에 사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권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해문의 프로젝트는 서서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걸러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채원이와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려 했죠. 미라는 반찬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반찬 나눔의 날도 만들었고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유달산 자락의 작은 예배당에 모였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조촐하지만 진심이 담긴 서약식이었죠. 반지 대신 해문이 오래전 만들었던 음악 상자에 새로운 태엽을 끼웠습니다. 채원이가 태엽을 돌리자 서툰 선율이 다시 흘러나왔죠. 아빠, 이 노래는 우리 집 노래예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해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집이란 더 이상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도는 마음의 자리였고 책임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이었죠. 사랑이 식탁 위 김치 한 접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종이를 넘기듯 골목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벽돌 사이로 봄 햇살이 번져나갔죠. 지나온 오해와 체면의 그늘은 길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져 한 집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은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해무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회사도 부하 직원들도 처음엔 반발했지만 회사에는 사회적 기업 이미지로 인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를, 부하 직원들에게는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생긴 것이죠. 미라의 반찬 가게는 이제 마을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었죠. 채원이는 방과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설명하는 모습이 모두를 미소 짓게 했죠.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면과 격식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할머니가 되었죠.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끔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채원이를 볼 때만은 또렷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하며 품에 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해문과 미라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유달산 자락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때로는 채원이도 함께했고 때로는 어머니도 동행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걷는 뒷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정겨운 풍경이 되었죠. 여름이 되자 해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이었죠. 낡은 건물을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채원이와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였기에 더욱 정성을 들였죠. 공사 현장에는 매일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미라가 만든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었죠. 인부들은 집밥 같은 도시락을 먹으며 힘을 냈습니다. 이런 현장은 처음이라며 모두가 즐겁게 일했죠. 가을이 되자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뜻한 교실과 안전한 운동장, 그리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만들어졌죠. 개관식 날 채원이가
학생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만든 학교는 정말 따뜻해요. 그 말에 해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었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해문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마다 받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직원들과 지역 공동체에 나누기로 한 것이죠. 자신은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라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내놓는 거 아니야.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하지만 해문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아. 따뜻한 집과 함께할 가족, 그리고 나눌 이웃이면 충분해.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그 이상은 짐이 될 뿐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해문의 회사가 후원하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민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죠. 채원이는 친구들과 함께 캐럴을 불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어머니는 손녀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행복을 이제 알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였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문의 회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죠. 따뜻한 집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문의 모델을 배우려고 찾아왔죠. 미라의 반찬 가게도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정중히 거절했죠. 우리 가게는 하나면 충분해요. 정성은 대량 생산할 수 없으니까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채원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죠. 키도 많이 크고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가 해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큰 회사를 작게 만들었어요? 친구들 아빠는 회사를 크게 만든다는데. 해문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작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을 크게 만든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나누는 게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이란다.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커서 나누는 사람이 될래요. 따뜻한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해문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배운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던 것이죠. 부모의 삶을 보며 자연스럽게 가치관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적이었죠. 채원이를 볼 때면 특히 더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왔네 하며 활짝 웃는 모습이 아이 같았죠. 해문은 어머니를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집 앞 작은 공터를 가꾸어 꽃밭으로 만든 것이죠. 어머니는 매일 그곳에서 꽃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과 대화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죠.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모두에게 특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생애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소중했죠. 바닷가에서 채원이는 조개 껍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할머니 방에 놓으면 바다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머니는 손녀의 선물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 보물 1호가 되겠구나. 평생 이렇게 좋은 선물은 처음이야. 그 모습을 보며 해문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조언이었습니다. 해문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미라는 정성껏 어머니를 돌봤죠. 채원이는 매일 할머니 곁에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때로는 노래도 불러드렸고요.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해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체면이 뭐라고 그렇게 살았을까. 너희들 행복을 빼앗고 살았구나. 해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해서 감사해요, 어머니.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채원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우리 공주 행복해야 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했던 어머니였지만 마지막 소원은 달랐죠. 조용히 보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뒤 해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못다한 나눔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노인들을 위한 무료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따뜻하게 고쳐드리는 일이었죠. 미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교실을 열어 젊은 엄마들에게 집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죠. 채원이는 엄마의 조수가 되어 열심히 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해문의 회사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직원들도 회사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모여 파티를 열었죠. 해문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채원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아빠는 진짜 산타클로스예요. 1년 내내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선물하니까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새해가 되자 해문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쪽방촌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죠.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미라는 반찬 가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만든 것이죠. 수익은 모두 나누고 일자리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기업이 된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채원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죠. 여전히 건축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빠처럼 따뜻한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죠. 어느 날 채원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봉사상이었죠. 꾸준히 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도운 공로였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나눔을 실천한 것이었죠. 해문과 미라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기뻤던 것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이었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문의 회사가 시작한 따뜻한 집 프로젝트 10주년 기념행사였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려고 온 것이었죠. 축제 중에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마을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전이었죠. 낡고 추웠던 집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한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죠. 해문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삶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짓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따뜻한 어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가을이 되자 해문은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길 때라고 생각했죠. 자신은 조언자 역할만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미라도 가게 운영을 젊은 엄마들에게 넘겼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직도 내려놓았죠. 이제는 요리 선생님으로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펜션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익은 모두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죠.
채원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건축학과에 진학했죠. 아빠의 뒤를 이어 따뜻한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방학 때마다 아빠를 도와 봉사활동을 했죠. 어느 날 채원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죠. 역시 사회적 건축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해문과 미라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채원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마을 전체가 축하해 주었죠. 신혼집은 해문이 직접 지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였죠. 1년 뒤 채원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해문과 미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죠. 손자를 안고 있는 해문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해문은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더 큰 물결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미라는 손자를 돌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채원이를 키우던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었고 마을이 함께 키워줄 것이었습니다. 펜션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따뜻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특별한 곳으로 알려졌죠. 찾아오는 이들은 단순히 쉬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러 오는 것이었죠. 해문은 펜션 손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죠. 많은 이들이 그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었죠.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태였죠. 해문은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실패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죠. 다시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좋으니 따뜻하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젊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문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펜션은 이제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죠. 희망을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채원이는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사무소였죠. 첫 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 설계였습니다.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을 만드는 일이었죠. 해문은 딸의 설계도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따뜻한 건축가가 된 것 같았죠.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건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해문을 찾아왔습니다. 국가주거정책 자문위원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죠. 해문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채원이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가 가진 경험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한 집에 살 수 있다고 말했죠. 결국 해문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문은 많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었죠. 그의 제안은 대부분 채택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녹아있는 현실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었죠. 미라는 요리책을 출간했습니다. 마음을 담은 집밥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손자가 5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공구놀이를 좋아했죠. 해문은 손자에게 작은 나무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 채원이에게 음악 상자를 만들어 주던 때가 떠올랐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었죠. 그것은 해문의 삶을 지탱하는 두두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고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해무는 유달산 정상에 올랐죠. 목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죠. 낡고 추웠던 집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습니다. 쪽방촌은 깨끗한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라가 옆에 와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보이니? 해문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 그리고 이제 채원이가 이어가고 있잖아. 우리보다 더 잘할 거야. 해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원이 가족이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그냥 같이 놀자. 만드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단다. 해무는 손자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죠. 식탁 위에는 미라가 만든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 수십 년 전 그 작은 방에서 먹었던 것과 같은 메뉴였죠. 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해무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미라와 채원이, 그리고 사위와 손자,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죠.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랑이 그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무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음악 상자에서 여전히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서툴지만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